네, 반갑습니다. DSA 컨설팅 대표 김대영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 코칭 케어 프로그램 있죠. 그걸 기반으로 제 상담했던 사례를 말씀드리는 코너죠. 공시생, 경시생 고민 상담. 이제 제일 대표적인 거 몇 가지씩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제는 이제 제가 그 코칭 케어 프로그램을 윌땡에서 운영할 때, 그리고 지금도 운영할 때 제일 많이 받는 이제 수험생분들의 고민거리가 진도가 자꾸 밀린다는 거예요. 진도가.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잡아 놓은 만큼 진도가 계속 빡빡하게 밀려난대요. 그게 이제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고, 결국 이게 진도가 밀린다는 건 나중에 진도가 밀리다 보면 걷잡을 수 없어서 자포자기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는 다시 시작해요. 그러니까 장수생분들 중에 합격권에 잘 못 들어가는 분들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한국사를 만약에 예로 든다면, 이제 과목 개편되고 나면 한국사는 검정제로 바뀌긴 하지만 어쨌든 예전에는 한국사를 예로 든다면 전부 다 삼국시대까지만 공부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삼국시대까지 열심히 하다가 의욕에 차서 열심히 하다 진도가 계속 밀리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는 또 며칠 쉬고 몇 달 쉬고 슬럼프 오고, 그리고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신기일전에서 공부해야지 하고는 이제 처음부터 선사시대부터 해서 또 삼국시대까지만, 그 뒤에는 그냥 대충 확인만 돼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진도가 밀리는 게 수험생분들한테 슬럼프 원인 제공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해요. 사실은 점수가 안 오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진도가 밀리는 거, 이게 슬럼프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 수험생분들한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진도가 밀리지 않을까, 어떤 방법이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참고로 그 DSA 코칭 케어 프로그램 있죠. 학습, 그러니까 진로 상담, 그 다음에 직렬 선택, 그 다음에 학습 성향 분석, 그걸 바탕으로 맞춤형 학습 계획 설계, 그 다음에 슬럼프 예방 진단, 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3단계로 운영되는데 지금 프로모션 2차 프로모션 중이거든요. 그래서 1차 프로모션은 선착순 15명이었고 2차 프로모션은 선착순 50명이었는데, 그러니까 2차 프로모션 할인 금액이 커요. 그러니까 2차 프로모션, 1차 프로모션 때 했던 분들은 최종 합격할 때까지 그 할인된 금액으로 계속 진행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2차 프로모션이 15분이 정도 남았거든요. 15분. 정확하게 지금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제 조금 있으면 마감되고 3차 프로모션으로 넘어가니까 코칭 케어 프로그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좀 빨리 행동으로 옮기셔서 2차 프로모션 혜택이 더 크니까 3차 프로모션보다 그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참고로 제가 이제 지금 최근에 코칭 케어 받았던 분은 필기 합격생이었어요. 필기 합격생인데 이제 최종 이제 경찰 분이었는데 체력에서 이제 좀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시험을 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코칭 케어 프로그램을 이제 이수를 하셨어요. 2단계까지 진행하셨는데 2단계 때 학습 이제 설계 부분 같이 하면서 이분이 이제 필기를 곧잘 합격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대뜸 하는 말이, 원장님 진짜 이렇게 하면 대부분 다 장수생으로 가지 않고 적정 기간 안에 필기를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이렇게 심플하고 간단한데 왜 이렇게 둘러왔는지 모르겠다 이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소위 말해서 합격한 사람들이 자신의 공부 방법을 일반화시켜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뒤죽박죽 뒤섞여서 다뤄다. 공부 방법론만 해도 막 수십 수백 가지야. 예. 근데 다 근거는 없어요. 그냥 내 경험칙상 이래요. 내 경험상 요게 좋더라. 근데 이제 저희같이 이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이게 어떤 그 과학적 구성 원리에 따라서, 근거에 따라서 이거를 이렇게 조언하는 거 이해가 안 갈 때가 꽤 많아요. 그럼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시험 공부란 건 만각곡선 이론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누적 복습을 분별할 것인가, 그 다음에 단기 기억 장치에서 장기 기억 장치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옮겨갈 것인가, 뭐 이러한 과학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냥 자기 경험칙상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이거예요. 예.
그게 이제 수험생분들이 시행착오를 겪게 만드는 가장 큰 주범이에요. 주범. 합격생들의 자기만의 공부 방법론을 일반화시키는 거. 거기에 휘둘리는 거. 그래서 이 방법 했다 저 방법 했다가 결국 이제 시행착오를 겪는 거죠. 자, 진도가 밀리지 않으려면 매우 간단해요. 진도가 밀리는 이유는 너무 계획을 빡빡하게 잡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계획을 느슨하게 잡으면 또 풀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획은 빡빡하게 잡되 내가 밀린 진도를 효율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면 되죠. 맞죠? 그게 스페어 타임이래요. 스페어 타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7일이 있는데 하루는 쉬어야죠. 분명히 사람이 기계가 아니니까. 그래서 요것도 이제 이론이 있는데 하루를 3분할로 한다면 2 정도는 쉬었고 1 정도는 이제 워밍업으로 그 다음 주를 대비하는 예습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예, 그게 이제 일요일이라 칩시다. 그러면 내가 실제로 공부하는 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인데 내가 실제 진도 계획을 잡는 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해야 돼요. 그럼 토요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토요일이 스페어 타임이에요. 그래서 토요일은 완전히 비워놓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내가 계획 잡은 진도가 밀리면 그때 그 밀린 진도를 토요일날 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네.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떤 경우가 생겨나냐면 토요일날 밀린 진도를 할 수 있으니까 좀 여유롭게 느슨하게 공부하자 이렇게 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이라는 개념 자체를 머릿속으로 완전히 잊어버려야 돼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공부하는 동안. 그 다음에 토요일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면 선생님 근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진도가 안 밀리면 토요일은 뭐 해요? 그 다음 주 진도를 미리 땡겨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내가 원래 계획했던 완료 일정보다 더 앞당겨져요. 이렇게 하면. 희한해요. 이게 심리적으로. 그러면 사실은 내가 이제 진도가 전혀 밀리지 않고 내가 물리적 시간상 계산했을 때 예를 들면 세 과목 한번 1회도 떼는데 석 달이 걸렸다고 칩시다. 석 달. 그런데 이제 스페어 타임을 활용하면 사실은 그것도 결국은 석 달 만에 끝나요. 근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 심리적으로 쫓기지 않으니까 슬럼프가 오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쫓기지 않으니까 훨씬 공부의 집중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토요일은 뭐 하는 날이다? 혹시나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진도가 밀린 게 있다면 그 밀린 진도하고 남은 시간은 내가 그 다음 주로 잡아놨던 진도를 미리 당겨서 미리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주는 다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진도 나가는 부분을 재조정하는 거죠. 당연히 재조정해야죠. 맞죠? 재조정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뒤에 거를 미리 앞당겨서 미리 하는 느낌으로 가지니까 총량은 비슷하더라도 심리적 안정감이 쫓기지가 않고 오히려 앞서가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집중도가 훨씬 더 올라가요. 이게 해보면 실제로 제가 코칭했던 분들 이제 이야기도 그래요. 간단한 건데 잘 안 지켜요. 왠지 아세요? 이걸 내가 습관까지 갈 게 아니야. 토요일도 스페어 타임이고 뭐고 그런 거 필요 없고 나는 내 계획 나는 아주 확고한 의지력으로 무조건 내 계획 잡은 대로 다 실천할 수 있어. 그러니까 스페어 타임 이런 거 필요 없어. 토요일도 무조건 진도 빡빡하게 잡아놓으면 내가 석 달 걸릴 거 2달 반 만에 끝낼 수 있어. 라고 자신을 과신해가지고 계획을 이제 스페어 타임 활용 없이 토요일 활용 없이 무리하게 잡으면 처음에는 괜찮은데 그 뒤에 계속 밀려요. 왜 그럴까요? 진도가 밀리는 건 자신의 의지하고 관계없어요. 환경적 변수와 집중력에서 차이가 나요. 수험생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의지가 약해서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집중력과 의지는 아무 관계없어요. 학습 몰입도는 사람에 따라 유인 기제가 다 달라요. 다. 어떤 사람은 어떤 내적인 신경의 변화로 인해서 유인 기제가 잡혀가지고 학습 몰입도가 높아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환경적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시끄럽고 번잡한 곳에서 또 몰입이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외부 어떤 다른 변수에 의해서 그 학습 몰입도가 결정되는 거지. 나는 정말로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경찰 공부를 할 수 있어. 공무원 공부할 수 있어. 근데 선생님
공부하고 책상에 앉으면 맨날 잡생각 나요. 저는 의지가 약한가 봐요. 이래요. 의지랑 아무 관계 없다니까요. 예.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취도를 얼마나 습관화했는가의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군대를 가면요. 군대 안에 교육 프로그램이 아주 과학적으로 잘 잡혀 있는데 처음에는 매우 작은 미션부터 주어져요. 침상에 이불을 각처럼 개고 구령을 묻히고 옆 사람과 선을 맞추어라고 훈련병 때 배워요. 예. 그거부터 시작을 해요. 그거는 따라하거나 실천하기가 너무 쉽죠. 그때 성취도가 올라가요. 이제 의지력이 근육처럼 상승한다고 표현하죠. 그리고는 조금 더 어려운 미션을 주어줘요. 그리고 더 어려운 미션 줘요. 그리고 전투부대 가면 나중에는 더 어려운 미션이 주어져도 다 쳐내요.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평범한 대한민국 남성들이거든요. 근데 고난이도의 군사훈련을 다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요. 그게 뭐다? 처음에 내가 가볍게라도 성취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취할 수 있는 습관. 근데 늘어지는, 그러니까 너무 빡빡한 공부 계획을 잡아버리면 하다 보면 분명히 사람인 이상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밀릴 때가 있거든요. 그럼 밀리는 거는 성취와 반대되는 실패의 습관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도가 밀리면 결국 자기 합리화하고, 그리고 이게 실패가, 이게 작은 실패지만 실패가 반복되면서 그게 습관화되고 내면화되면서 결국은 만성 슬럼프로 연결되는 거라고요. 이게.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스페어 타임 개념은 매우 간단한데 매우 강력해요. 그래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주간 진도를 세우고, 당연히 월간 진도 계획 다 세워놓은 상태가 돼야죠.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57강짜리를 2달 만에 떼겠다. 뭐 하루에 몇 시간씩 해서 2달 만에 떼겠다 하면 먼저 그거를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하루에 몇 강씩 보면 되는지 설정해야 되고, 그게 하루에 주마다 한 5일이 걸린다. 그러니까 토요일은 스페어 타임으로 빼야 되니까 일요일은 쉬어주고 예습하는 시간이니까. 맞죠? 그러면 5일씩 매주 5일씩 했을 때 진도를 하루에 얼마씩 나가면 언제 끝나겠다가 나오잖아요. 예. 이제 그거를 계획을 잡는 거예요. 예. 실제로 해보면 토요일 날 이제 평일에 진도가 잘 안 밀리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주 진도를 당기니까 계속 심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그 다음 주는 또 다시 재조정해서 그만큼 분량을 공부를 일정하게 하는 거니까 좋아요. 한번 꼭 따라해 보시길 이제 권해드리고, 제가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코칭 케어 프로그램 수강하시는 분들 늘어나고, 이제 그 코칭 하다 보면 감사의 인사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 너무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방향성이 잡히면서 마음이 너무 편하다. 또는 이제 진로 코칭도 꽤 많이 하거든요. DSA 코칭 케어 프로그램 안에 진로 진학 부분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삶의 비전을 가지고 어떤 직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는 것보다 코칭 케어 프로그램 이수해서 기본적인 이제 진로에 대한 부분들 체크받고, 학습 성향에 대한 체크받고, 그 다음에 학습 계획까지 세워보는 걸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예약이 꽉 차서 아마 시간은 없고 12월 중하순부터 조금 한가해져요. 그나마. 그래서 그때 이제 필기 준비생분들은 고민거리가 있다면 그때 이제 신청을 하셔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